사실 확인서 그런 것들 남긴 적 없습니다. 김영남 증인 신문 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 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라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이죠? 전서굴 이용원입니다. 오늘 대상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의 수사 라인에 있다고 아까 수사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승욱 지검장, 김영일 차장, 김영남, 서현욱 부장검사 그리고 박상용 등의 검사들 이 수사 라인 맞습니까? 서현욱 부장은 제 후임 부장입니다. 그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형사육부장이었어요? 22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들을 이제 총괄하는 부장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는 차장검사, 지검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소속 검사들 다 지휘하고 했겠습니다. 보고받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답변하실 때 이 박상용 검사의 어떤 이런 위법 부당한 수사 행태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증언했죠. 위법 부당하다고 전제를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는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연어 술 반입해서 같이 마신 사실 몰랐습니까? 몰랐고 그게 전제를 사실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증언한 걸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참고인 형식으로 김성태 그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수발 들었다라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일단 그 뭐 OX로 답변하기 좀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보세요. 예. 그 김성태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결정하고 전적인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었고요.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많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한 것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그 직원들은 출입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수사 받고. 신분증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까? 뭐 그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인이 아니었잖아요. 참고인 진술 조서도 없고요. 참고인 맞습니다. 참고인 진술 조서 남겼어요? 올 때마다? 참고인 진술 조서를 남겼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알았어요? 조서 남겼는지? 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매번 다 제가 체크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때 참고인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남겼는지 여부는 몰랐다라고 증언 남기겠습니다. 정확히는 몰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꼭 참고인 진술을 남겨야만 참고인인 건 아닙니다. 자, 윗선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보고했어요? 수사 상황은 전부 다 차장, 검사장 다 공유를 했습니다. 지검장한테도요? 예, 그렇습니다. 직보한 적도 있고요. 뭐 그냥 보고 직보한 적도 있고요. 직보가 만나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예, 보고했습니다. 예. 대검찰청에도 보고했고요. 대검찰청에는 수사 상황을 매번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요. 제가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보고한 적 없습니까? 동행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대검에 찾아가서 없어요?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윗선 차장검사나 지검장이 대검에다가 수시로 계속 보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사 상황이 있는데 내부에 그렇게 보고했다고 알면 되죠? 예, 보고 절차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고를 했습니다. 법무부에 보고했습니까? 법무부는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외국한 거래법으로 기소된 그 당사자들 안부수,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의 기소 일자입니다. 이 사건이 소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맞죠? 외국한 거래법 위반. 예,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안부수가 22년 11월 29일 날 가장 먼저 기소가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맞죠? 기소되면 피고인 신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3년 검찰청 소환 횟수를 한번 보세요. 수원구치소에 있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안부수, 김태현을 이렇게 많이 소환을 합니다. 검찰로 13135실로 알고 계시죠? 그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소환한 거 알고 계시죠? 소환은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그 있습니다. 당시에도 알았었죠? 알았습니다. 김성태 184회 대한민국 구치소 중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당시 소환할 당시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한 이유가 뭐예요?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게 아니고 제3자 뇌물 사건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3년 5월달, 6월달에 내용 보셨죠?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을 소환을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13135실로요. 알고 계셨죠? 뭐
그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질 조사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 다 남겼습니까? 신문 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대질 그 조사와 관련해서 조서를 남기지 않을 대질 경우에는 조서를 사실 확인서를 아, 작성하라고 답변, 얘기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대질 조서 남겼습니까? 대질 조서 남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남겼습니까?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다수의 소환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의자로서 소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렀잖아요. 맞죠? 죄명과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렀는지를 묻습니다. 맞죠? 외환거래법과 제3자 뇌물은 구성 요건과 자, 사건의 질문을 기준이 듣고 다릅니다. 질문에 맞게 답변하세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맞죠?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일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이중기소로 기각당한 그런 정도의 동일성 있는 사건을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증인의 검사 경력상 피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같은 피고인 사건으로 불러가지고 검찰에서 이렇게 184회, 100여 회 이렇게 조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검사 이력상.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전제를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적 있냐고 묻잖아요.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잖아요. 피고인 신분으로 불렀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고 답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인 재판 중에 피고인으로 부른 적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없죠. 예. 그런 이력이 없죠. 자, 정용환 증인. 피고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그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불러서 참고인 조서 내지는 피의자 신문 조서 대질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대법원에서요. 이런 피고인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를 부르면 강제 수사는 위법이다. 명확하게 판단을 이미 내렸고요. 공판은요. 당사자 대등주의라고 해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측에서 맞붙어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판 검사가 그 피고인을 똑같은 사건으로 불러가지고 속된 말로 막 조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에서? 계속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박영철,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당시에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대질 신문이 아니라 박상영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 아세요? 모르세요? 그건 알지 못합니다. 교도관 진술들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지금도 모르세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예, 김영남 검사. 변호사입니다. 위원장님 김영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드려도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럼요. 네. 지금 김영남 증인이 말씀하셨던 사실 허가를 위원장이 김영남 증인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총석준 의원님 제가 허가를 받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개진하세요. 그다음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화영 증인 예, 네, 제가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특히 2023년 5월, 6월 이 사이에 1313호 검찰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가갔을 때 지금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 확인서 그런 것들 남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질 신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남 증인 신문 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 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라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이죠? 전부 다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용 제가 증인의 윗사람이었죠?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영환 고검장님이 아까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고검장님이 말씀하세요. 자, 간단히 말씀하세요. 정영환 고검장님이 감찰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4차례 출석을 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후에
정용환 그 당시 감찰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감찰 과정에서 진술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예. 조서가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건 이후에 제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왜? 바로 김영남 증인, 박상용 증인 등이 거기에 큰 기여를 했어요. 무소불위의 힘을 정적을 제거하는데 함부로 썼는데 그게 그대로 덮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고 김영남 증인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 진술 중에 저 의견과 다르면 저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발언 기회를 줄게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계세요. 아니 됐습니다. 우선 진행하고 제가 오늘 일정은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 지금 4분 질의하셨고요. 김승원 의원님까지 10분 질의하시고 나면 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잠시 정회하고 그때 자료 요구하실 거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